안녕하세요. 수험생활에 수고가 많으시죠? 경북진학지원센터 센터장 이용조입니다. 온라인 경북진학 박람회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입시 설명회 자료입니다. 대학과 학과의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지원에 도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명회 중 궁금한 점은 아래 URL로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대입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은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상담실이나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는 성공적인 입시를 돕고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설명회 자료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지역 박람회 저희 한양대 에리카 편 입시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입학팀의 입학사정관을 일하고 있는 최원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시기가 벌써 이제 기말고사가 다 종료가 되고, 이제, 방학을 앞둔 시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성적대도 나오고, 생기부도 거의 다 마감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면서 뭐 가깝게 있는 수시를 해서 본인들이 대학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확실히 한양대 에리카에 대한 관심과 지원할 확률이 되게 많은 학생이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50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학교를 왜 강점이 있는지, 다른 학교에 대한 차별점인 강점과 또 저희 학교 입시 전형에서 뭐 소소한 팁이나 굵은 뼈대 같은 것들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되게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서 수시 전형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이 된다면 정시 전형까지 두루 해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먼저 소개해드릴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과 저희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다른 학교는 갖지 못한 독특한 같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학교 평가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조금 신망받는 평가가 바로 중앙일보 대학 평가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대학 평가에서 저희 학교가 당당히 최근 5개년 연속 탑 10 안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10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권에 있는 대학으로서 10위 안에 들고 있고요. 저희 밑에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뭐 아주대, 서울시대, 한국외대 등등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만하고 가고 싶어하는 대학보다도 저희 학교가 당당히 높은 순위에 5개년 연속, 그것도 단 1년이 그렇지 않고 5개년 연속 탑 10 안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신망받는 기관에서 탑 10 안에 계속 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저희 학교가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리카에 대한 의미를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하면은 처음에 에리카가 어떤 뜻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에리카란 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at 안산. 이렇듯 교육, 연구, 산업 이 세 가지 기관이 이 안산이란 캠퍼스 안에 한 공간에 모여서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융합해 가는 그런 에리카만의 바로 성장 전략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냐면요. 네, 바로 이제 저희 학교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40만 평 규모예요. 근데 40만 평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에버랜드 다들 가보셨던 에버랜드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매우 거대하죠.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공간 안에 저희의 그런 학연상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캠퍼스존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강의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뭐 학생회관 등등이 여러분들의 학교 수업을 듣고 하는 공간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클러스터존이라고 해서 바로 연구기관, 산업체 이렇게 바로 학교 공간 바로 옆에 산업체, 연구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지리적 위치에서 다양하게 서로 구성원끼리 협력하고 소통하고 뭐 인턴으로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바로 학연상 클러스터가 구현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에리카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구체적으로 캠퍼스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여기 LG 이노텍 같이 대기업부터 경기 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이렇게 저희 학교는 대기업부터 공공기관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기업, 180여 개 기업이 현재 입주해서 그 안에서 학연상 클러스터에 입주해서 다양하게 입주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다양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그 많은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019년 5월에 교육부에서 선정한 산학현 협력단지 사업에 선정돼서 향후 5년간 도비 8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요. 바로 다음 달에 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하는 광소연구개발특구에도 지정이 돼서 경기 테크노파크라든지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같은 그런 연구개발 특구를 저희 캠퍼스 안에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세계부처 합동, 정부 세계부처 합동으로 주관한 사업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유일하게 수도권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요. 향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모델이 인정받아서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지금 선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캠퍼스 혁신파크라고 해서요. 여기 저희 학교 유유부지에 바로 이러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로 글로벌 R&D 시설, 바로 스마트 제조 혁신 IT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입주하고요. 또 저기 바이오 생명공학처럼 요즘 코로나 시대와 같이 생명공학이 중요한 시대에 맞게 그러한 의료, 바이오 생명공학 같은 시설이 입주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거, 문화, 복지를 책임지는 혁신파크 지원 시설까지 동시에 들어오면서 기업체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거기서 입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단지 기업 입주 시설이 아니라 바로 주거, 복지, 문화까지 아우르는 혁신파크라는 점이 정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최근에 활용정점을 찍은 게 있는데요. 바로 신안산성이 개통돼서 한양대 에리카역이 2024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교통시설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곳에 캠퍼스 혁신파크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바로 저희 한양대 에리카가 당당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바로 이 카카오 센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바로 한양대 에리카에 건립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이 돼서 올해 3월 달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3월 달에 저희 카카오 사장님과 저희 한양대학교 총장님과 경기도 지사님 모시고 준공식까지 치러드는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 아까 말씀한 LG 이렇처럼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 캠퍼스 혁신파크의 미래를 보고서 이렇게 투자하고 입주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쯤이면 더 많은 그 유망한 기업들이 이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교육 방식, 바로 ICPBA 수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건 짧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학교 공간이라는 안에서 교실에서 시험 보고 받아 적고 채점을 하고 그런 것들은 주입식, 약간 문제풀이 교육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사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거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실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책에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의 투성인데요. 바로 저희 대학교에서는 바로 그렇게 단지 문제를 잘 푸는 그런 학내 그런 안주하는 인재에서 벗어나 정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 모델, 현장 체험형 인재를 만들기 위한 저희 학교만의 차별하고 독자적인 교육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작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재작년 실제로 1학년 국제문화대학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수업입니다. 수업 이름은 ICPBL 넷플릭스라는 수업이고요. 이것은 뭐냐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넷플릭스 콘텐츠가 기획된 것처럼 여러분은 넷플릭스에 내가 어떤 콘텐츠를 했을 때 가장 인기가 많을까? 그럼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배우가 캐스팅해야 되고 어떤 홍보 전략을 세우고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구현했을 때, 내가 홍보를 하려면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도의하고 실제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하는 결과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후에 이제 마지막에는 실제 넷플릭스 콘텐츠 그쪽에 일하시는 분께 현장의 기획자가 방문해 줘서 피드백을 주십니다. 학생, 이건 괜찮네요. 이거는 책에서는 이렇게 배울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진짜 책과에서 동떨어져 실제 현장에서 있는 것들 그대로 체험하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논의하고 토의하는 수업이 바로 ICPBA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이 저희 학교 모든 단과대학마다 개설이 되어 있고 현재는 이 ICPBL 수업을 3개를 반드시 이수하셔야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밀착형 수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바로 한양대 에리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ICPBL 공간은 이렇듯 단순히 공간,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의하고 새로운 방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안을 고안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단과대학마다 ICPBL 수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공간, 지금 진행했던 다양한 공간들을 저희가 개설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서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의 취업 프로그램과 고시반 그리고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인턴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다시피 요즘 대학생이라면 인턴이 필수예요. 요즘 기업에서도 신입을 뽑을 때도 경력 같은 신입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턴은 필수인데 다른 대학교 또 이런 인턴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의 장점이 뭘까요? 아까 계속 강조되지만 산학형 클러스터 단지 학교만이 덩그러니 배우는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바로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끊임없이 호흡하고 4년 동안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이 인턴 프로그램에서도 그 장점이 발현됩니다. 저희 학교는 바로 교내 180여 개의 교내 기업이 있자 300여 개의 기업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학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인턴에 참가하고 거기 수업에 어떤 방해도 없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인턴을 하다 보면 학교 수업과 병행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제약들이 되게 많아서 학생들이 보통은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조금 낭비해 가면서 하나를 두 개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수업을 들은 후에 바로 공간 바로 옆에 또 인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타 대학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고 또 매우 덜 불편한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인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더 좋은 점은요,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과 바로 인턴이 분리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턴하는 것들이 또 현장 체험의 수업으로 또 현장 체험 수업 모습이 인턴에서 발휘되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 실습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의 장점은 교내에서 타 학교와 달리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 인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저희 학교는 4년제 대학 중 현장 실습 참여 학생 비율 1위로 당당하게 저희 학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현장 실습 참여 학생 비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뭘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 취업률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보셨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취업문을 줄이면서 정말 취업장이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2019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67.3%는 바로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무려 평균적으로 4%나 넘어 매우 월등한 취업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런 높은 취업률의 원인에는 계속 살펴보셨지 IC, PBL 수업을 통한 끊임없는 현장 실습형 참여 수업과 인재를 기르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교내 연구기관과 산업체와 협력해서 인턴제 형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덕분 그를 통해서 4년대 대학 중 현장 실습 참여 학생 비율이 1위에 선정되는 그 모든 것들 저희 에리카만의 제도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융합돼서 나온 독보적인 결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걸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젊다는 거 정말 자유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런 독특한 여러분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 꿈꾸고 새로운 회사를 꿈꾸는 학생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자유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로 풍부한 학생들이 창업을 했을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바로 자본이에요, 자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인 유튜브 기획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려면 일단 촬영 장비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맞는 편집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어떤 스튜디오도 있어야 될 거야. 이 것들이 다 비싸잖아요. 특히 촬영 장비 이런 것들은 고가의 장비고 이런 것들이 돈인데 대학생들은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아이디어는 있지만 바로 이런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바로 저희 에리카에서 공간도 제공하고 재료비도 지원해주며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공간을 통해서요. 날리지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룸, 아까 말했던 저기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들이 정말 많이 쓰는 곳인데요. 자기가 어떤 콘텐츠를 기억하고 싶다. 바로 저 공간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막도 삽입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여기는 지금 촬영하는 것들만 나오는데 그 옆에는 이런 것들을 정말 편집하고 음향을 삽입하는 그런 대형 고가의 장비들이 다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대여해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하고요. 내가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이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저 IoT 룸 저희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공간 저기도 고가의 컴퓨터 인공지능을 기원하려면 정말 고가의 컴퓨터들이 필요하고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저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꿈과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도 통해서 창업을 했던 모습들입니다. 기업들의 이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천연 화장품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창업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매출을 기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학교는 단지 보여주시기 아니라 실제 학생들에게 유용해서 실제 창업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혔지만 올해 백신들이 다 맞고 하면 내년 여러분들이 입학할 내후년에는 아마 정말 글로벌한 인재 한국을 뛰어넘는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여러분에게 열릴 텐데요. 저희 학교도 그렇게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현지 학기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환학생 제도라고 하죠. 한 학기 동안 현지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저희 학교도 다양한 학과에서 이런 다양한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학과에 입학하셨으면 파리 대학에서 교환학생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과에서 다양한 대학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만의 바로 복수하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복수하기 프로그램이나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면서 2개의 졸업장을 받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양공학대학에 들어와서 공학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들어와서 한양대 에리카를 2년 다니시고 또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에 2년 다니시면 그 4년을 그래서
과정을 마치면 바로 한양대 에리카 하이 졸업장과 일리노이 공과대학 제로 이 두 개의 대학을 학생을 모두 인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는 하나의 학교를 통해서 다른 학교까지 복수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학생이 에리카 3년을 다니고 아일랜드 더블린 공과대학에 1년 다니시면 바로 두 대학의 학생학기를 모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과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부, 경영학부 학생이 한양대 에리카 2.5년 다니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 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대학에 2년을 다니시면 역시 이 두 대학의 학사학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또 한국 대학 이외에 좀 외국 대학에 같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죠? 바로 그 어떤 대학보다 산학 협력이 잘 돼 있고 산학 융합, 산학 교류가 엄청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국제화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저희 학교의 특색에 맞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학생을 6개월 다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미국 기업 현장 실습을 6개월 더 추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바로 해외 대학 교육 플러스 기업 근무 경력까지 추가할 수 있는 바로 진짜 학업과 산업 경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심지어 이거는 기업 현장 실습을 하면서 해외 기업부터 급여까지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정말 저희 학교만의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밑에 학과에서 지원 가능한 학부인데 이렇듯 교환학생부터 글로벌 산업협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저희 학교는 글로벌한 인재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학하셔서 또 이런 꿈이 생기신다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또 저희 학교 프로그램 알아봤고요. 이제 저희 학교만의 대표적인 학과와 또 장학제도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가 어때요? 7가지 자기만의 다양한 독특한 색을 표현하고 있죠. 저희 학교도 레인보우 학과라서 바로 7가지 대표적이고 독특한 학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학과는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학과인 만큼 바로 최초 합격자에 한해서 전원에게 1회에 한해서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여러분한테 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등록금은 대학교 등록금 몇백만 원이 거기서 50% 역시 몇백만 원이거든요. 진짜 적지 않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7가지 대표적인 모든 학과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대표적인 학과 몇 개에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 나노공학과입니다.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했지만 산업 융합, 융합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되게 융합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학과도 대표적인 융합된 학과입니다. 바로 생명공학과, 나노공학이 융합되어 있는 학과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나노공학이란 뭘까요? 여러분 마이크로보다도 되게 미세한 저희 단위가 나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노공학이랑 바로 이렇게 정말 초미세한 물질을 조작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근데 또 생명공학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생명체 유전, 생적, 번식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용하는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죠. 근데 이 생명 나노공학이 요즘 들어 매우 각광받고 유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코로나 진단키트. 여러분, 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생명 나노공학과 공부하는 거라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때요? 매우 일단 미세하죠. 미세하고 초미세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참 연구하는 그게 나노공학이 필요하겠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때요? 바로 인류의 생명에 위해가 되고 생명을 위협하고 하고 있죠. 생명공학이 들어간 기술이겠죠. 그래서 마치 저희가 예상이나 한 것처럼 이 생명나노공학과는 저희 국내 유일의 공학반, 저희 학교만 갖고 있는 학과거든요. 이 공학과 학생가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유망하고 이런 학문을 통해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인력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렇다고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과 입학하신다면 관심 있는 학생 입학하신다면 아마 되게 많이 가치 있고 유망한 인재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코로나 이제 백신 다 나오고 이제 코로나 다 종식되면 다시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매우 유명하지만 4, 5년 전에 기억나세요? 메르스. 그때는 중동 낙타 호흡증후에서 메르스 때문에 또 저희 막 전 지구가 막 사망률이 엄청 높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21세기에는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도 인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인 감염병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딱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나노 공학이 필요한 이런 영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쭉 유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쪽에 뜻이 있다면 저는 저희 레인보우 학과인 생명 나노 공학과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문과의 대표적인 학과로 문화 콘텐츠 학과입니다. 저희 학교. 여러분 그런 논쟁이 되게 많아요. 우리 막 원조 할머니 보쌈 갖고 누가 원조다. 저희가 원조다, 저희가 원조다 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것들을 기사에서 보고 막 그러실 텐데 이거는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문화 콘텐츠 학과, 문화 콘텐츠에 관한 원조는 바로 저희 한양대 에리카의 문화 콘텐츠 학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내 최초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원조라고 서로 싸우는 걸까요? 바로 원조면 국내 최초면 바로 선배들의 엄청나게 많고 빵빵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문화산업 쪽은 어떤 정해진 루트, 길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직업들의 영역상 더더더 선배들의 가르침과 또 이미 포진하고 있는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받으면 더더더 아무래도 더 새로운 산업에 뛰어드는데 더 용이하다는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 콘텐츠 학과는 저희 문과의 가장 대표적인 학과라서 학종에서 경쟁률도 막 54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나올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학과거든요. 지금에서야 콘텐츠라는 개념이 막 엄청 대단하고 유행처럼 번지지만 저희 문화 콘텐츠, 즉 국내 최초의 문화 콘텐츠를 개설했을 2000년대만 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도 없었고요. 콘텐츠에 대한 개념도 잘 정립되지 않았을 때 저희 학교가 유일하게 먼저 이런 콘텐츠 학과를 개발해서 끌고 왔던 선도적인 학교거든요. 그런 곳에 학과인 만큼 여러분들이 온다면 국내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학교에 일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저희 레인보우 학과 살펴봤고요. 저희 학교가 올해부터 약학과를 선발합니다. 저희 학교 이제 교육 대입 제도가 개편되면서 작년까지는 좀 2+4 그래서 편입으로 뽑던 것들을 이제 고등학생인 여러분에게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3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전형, 농어촌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약학과에 관심 있거나 또 본인이 어느 정도 그쪽 조건에 맞는 학생들은 약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약대는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학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총 일단 자연계학에는 4개 단과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무지개 표시로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아까 소개됐던 대표적인 레인보우 학과들을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4개 단과 대학이 있고요. 인문상경계에는 3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연필 표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연필 표시가 뭐냐면 바로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은 꿈꾸는 학생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사범대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혹시 저기 학과에 지원하셔서 교직 이수 과정,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교직 이수 과정을 하시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체능계에는 2개의 단과대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총 9개 대학, 41개 단과대학으로 42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세한 학과와 단과대학은 저희 학교 모집 요강 참고해 주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저희 학교 프로그램을 얘기했고 또 저희 학교 이제 캠퍼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여러분들 또 고3 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 학교도 많이 이쁘고 다른 학교만큼 깔끔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저희 학교의 캠퍼스 시설 안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기숙사에 보통 살겠죠? 여기 경북 지역 학생들은 기숙사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숙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에는 좀 막 몇 평일까? 시설은 뭐 화장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하실 텐데요. 요즘 기숙사 치고 그런 거 잘 안 돼 있는 기숙사 없습니다. 요즘 뭐 살기 위해서 편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기숙사만의 장점은 바로 기숙사 안에 지금 말해서 노래방, 뭐 치킨집, 헬스장, 축구장,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PC방, 편의점, 세탁소 등등 정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문화시설과 주거시설, 복지, 지원시설이 다 기숙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숙사를 벗어나서 꼭 어디 마트를 가거나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그 안에 편의점과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기숙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숙식과 뭐 문화생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점이 저희 에리카 기숙사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통편은 저희 학교가 아까 전에 40만 평 정도로 매우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이동하는 게 매우 힘들고 또 수업 시간 임박할 때는 정말 뛰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교내에 무료로 지나다니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이동을 마음껏 자유롭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네, 이건 통학버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안에는 바로 또 강남, 교대, 서쪽 이런 식으로 서울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는 직통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버스라고 생각하면 뭐 여러분 학교도 지금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학교 교문까지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다릅니다. 저희 학교는 바로 버스를 타고 교내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제로 저 2층 버스가 저희 학교를 이렇게 부릉부릉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막 보는데 직행 버스도 있어서 학교 안에서 바로 서울과 연결돼서 자유롭게 버스를 통해서 다닐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원과도 가까운 곳에도 또 이용할 수 있는 버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제 버스 이외에 저희 지하철도 자유롭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일단 저희 학교가 4호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대암역이라고 해서 사당, 서울역, 명동 여기는 바로 서울 중심부를 뜻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서울 중심부와도 또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또 작년 9월에는 수인 분당선이 연결됨으로써 이제 뭐 왕십리, 분당, 선릉 해서 여기는 바로 서울 동부 지역을 말해요. 서울 동부 지역과 저희 학교가 또 한 방에 연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남았을까요? 서울 서부죠. 서울 서부는 아까 캠퍼스 혁신파크라고 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죠. 한양대 에리카역이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인 에리카역을 통해서 하면 바로 여의도 서울 서부를 말하는데 서울 서부와 25분 연결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학교는 서울 중심지, 서울 동부, 서울 서부 이 모든 것과를 다 직통할 수 있는 정말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북 지역의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를까 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보통은 저희가 교통의 요지라 그러면 하나의 지하철이 이렇게 엇갈리면 환승 구역이라고 해서 이건 교통의 중심지야 막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 환승 지역이 바로 이제 2개가 생기는 거예요. 3개의 노선이 다니는 정말 요지 중에서도 요지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경기 서부에서는 정말 유일한 이러한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대학을 여러분들이 입학하신다면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저희 학교 그래서 캠퍼스 한번 보면 본관 저기 사자상에 있는 본관이고요. 또 아름다운 조형물로 되어 있는 정문입니다. 네,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찾는 호수공원 이런 것들 날 좋은 날에 많이 가고 있고요. 정말 고라니가 뛰어노는 생태 습지공원 그리고 저희 막 결혼식들이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면 살게 돼 기숙사를 이렇게까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의 키워드인 융합이 키워드인 학교다. 정말 이렇게 세련되고 도시적인 건물부터 고라니가 뛰어노는 어떤 그런 자연이 있는 공간까지 40만 평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는 캠퍼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원래 하이라이트는 항상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저희 학교 입시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시 모집,
지금 수시가 임박한 만큼 수시 모집을 위주로 저에게 조금 여러분들 팁이 될 만한 요소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 주요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저희 살펴보시면 일단 저희 학교가 지역 균형 선발로 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도 마찬가지로 올해 제도가 변화하면서 대부분의 주요 상위 대학이 지역 균형 선발로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도 동일하게 지역 균형 선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그 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른 점은 일반 전형과 다른 점은 바로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그런 면에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바로 이것인데요. 저희 학교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장점이 되냐면, 예를 들면 다른 학교를 살펴보신 분은 더 아실 거예요. 타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 균형 선발로 학교장 추천을 한 학교에 5%만, 뭐 이런 식으로 한 학교에 10명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그 학교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쓰고 싶어도 그 여러분 앞에 이미 추천 인원 차버리면 아무래도 추천 인원 마감으로 인해서 너는 지금 안타깝게 추천을 써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저희 학교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바로 추천 인원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 싶다면 마음껏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데요. 올해 교육과정이 바뀐 만큼 새로운 제안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돼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좀 빨간색으로 작게 있는 만큼 저희가 크게 보시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연계열을 혹시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이걸 반드시 필수 이수하셔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기하종 한 과목을 이수하셔야 되시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화학 2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수학은 괜찮은데 과학 저는 수능에서 물투, 생투, 화투, 지투 이런 거 선택 안 했는데 그럼 지원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수예요. 응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응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학생기부에 몇 등급 해서 딱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수업을 이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학교 수업만 이수하시면 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미적분, 기하종 한 과목 선택하셨을 거고, 지금 3학년 1학기에 저 2과목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수하셨으면 자연계열을 이수하실 수도 있다. 반대로 인문상경계열과 예체능계에는 교과 전형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니까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 학교가 이제 면접도 없이 다 교과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2합 6인데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은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관가하시더라고요. 항상 교과 내신에만 집중하시고, 왜 중요한지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여러 가지 작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경쟁률을 갖고 있고 실질 경쟁률, 이게 두 개가 써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경쟁률이면 경쟁률이 이게 뭘까? 혹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 아실 텐데, 바로 이 경쟁률은 바로 원서 접수, 여러분 9월에 원서 접수 하시겠죠? 원서 접수했을 때 나오는 경쟁률이라면, 이 실질 경쟁률은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만 실질적으로 하는 경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시면 예를 들면 저 교통물리학과를 보겠습니다. 경쟁률 실제 눈에 보이는 건 5.8대 1로 보이지만 실제로 수능을 치른 후에 보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죠? 3.3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2.5대 1만 남죠. 이런 식으로 꽤 많은 학과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것, 수능 최저를 한 후에는 경쟁률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교과 전형은 고3 여러분 수험생분들이 주로, 재수생분보다 여러분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경쟁률, 여러분들이 좀 수능에서 그 최저분들을 맞추는 확률이 확
떨어지는 몇몇 일부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반대로 내가 6평이나 9평을 봤을 때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입시 결과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돼 있고 오픈돼 있거든요. 일단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 평균을 보시면 대충 2점 초반에서 중반 그러면 후반까지 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운더리가 교과 전형인 만큼 교과 내신만 보는 100% 보는 내신인 만큼 넓지는 않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최종 등록자 평균이 2점대 중반인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최고 높았던 학과와 최저 낮았던 학과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매년 변경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더니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평균을 갖고 있거나 살펴보시면 대략적인 걸로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인문 반대로 이제 인문 상경입니다. 인문 상경계도 제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학과 보시면 겉으로 원서 접수했을 때 경쟁력은 5.5 대 1이지만 실질 경쟁력은 2.3, 절반도 못 맞춘 것들, 수능 체제를 못 맞춘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원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 평균 보시면 자연계 학과보다는 좀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2점 중후반에서 3점 초반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서 대략적인 내신 등급대의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이 좀 2점대 후반대로 낮죠. 그리고 최고학과, 최저학과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를 조금 더 꼼꼼히 볼 텐데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면 일반 전형으로 477명 뽑고 또 소프트 창의 ICT 인재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 학과가 창의 ICT 학과만 따로 뽑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 때문에 저렇게 전형을 나눠놨지만 사실 일반 전형과 평가 방법이 다 동일한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이외에 고른 기회라든지 특성하고 이런 것들은 조건이 해당되는 학생들이 만 가능한 특별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전형들이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학생부 전형을 뽑고 있는데 저희 학교 종합 전형이 타 학교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6평이나 9평을 보고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내가 이제 정시로는 좀 힘들 것 같아. 수시에서 한 장 좀 최저 없고 혼자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릴 때 저희 학교 전형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또 둘째는 뭘까요? 바로 저희 학교는 학생부 종합 100%만 봅니다. 이 말은 곧 저희 학교는 면접도 보지 않고 저희 학교는 자기소개서도 제출받지 않아요. 오직 학생부, 여러분의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또 저희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이 강점인데요. 그런데 하지만 지원이 높은 만큼 또 거기 안에서 떨어지거나 또 붙거나 희비가 엇갈리는 학생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꼼꼼히 제가 뒤에 성공 사례들까지 합격생의 생기부터 살짝 보여드리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웃을 수 있는 곳으로 더 결과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한번 학생부 종합전형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작년에 2개의 전형이 있었던 것이 하나로 일원화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올해 정시가 대부분 학교에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수시가 축소되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도 조금 축소됐는데 저희 학교는 반대로 조금 더 소폭이나마 인원이 상승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문호가 더 넓어졌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전형과 소프트 ICT 인지전형은 결과적으로 하나인 전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고른 기회 전형과 같이 좀 특수한 전형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복수 지원도 가능하시다. 한 장 한 장 모두 지원 가능하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저희 학교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할 때 다 이 3가지 요소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바로 학업성 지도, 적성, 인성. 이 3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학업 성취도, 적성, 인성 모두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는 그 중에서도 적성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50%에 가까이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 내가 지금 각자의 평가 요소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내가 좀 더 적성 부분에 강한지 그래서 저희 학교 전형에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뭘지 이렇게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학생은 저희가 수학, 과학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이랑 원칙적으로 여러분 모든 과목을 또 여러분의 생기부 1번부터 담임선생님이 써준 마지막 영역 모든 항목에 걸쳐서 다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는 그 중에서 또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렇게 원칙과 또 저희 학교만 특수한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학과 과학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바로 첫 번째로 활동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 종합 의견 이것들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수상,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과서적 플러스 세트까지 보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활동 사항에서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예시예요. 저는 동아리 이런 거 예시인데 여러분들 분명히 예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저소득 등 학습 지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역 공동 학급 이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예시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활동 안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주도적으로 참여했나? 내가 꾸준하게 참여했나? 그 안에서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실제적인 역할을 했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상이에요. 네, 여기도 경시대에 꼭 나가지 않아도 돼요. 저건 예시입니다. 다만 계속 살펴보는 것들은 수학, 과학 같은 것이 반복되죠. 그런 것들을 정말 중점적으로 많이 보시는구나. 그런 정도의 감만 잡으시면 되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상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 수상의 또 질도 봅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히 올해부터는 수상이 한 학기에 하나로 저희 학기에 제출되는 게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근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과 성적입니다. 수학과 과학 또 그와에 관련 심화되는 여러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세특에 써져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나 수행 활동에서 질은 어떤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학생부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는 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실제 합격한 합격자의 생기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학교는 화학분자공학과의 학생입니다. 내신을 보시면 그냥 딱 평균적인 학생의 내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창의적에서 다양한 과학의 저희 화학분자공학과 학생의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같은 활동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구 노트 작성이라든지 동아리나 여러 가지 반을 통해서 그런 자기네 적성과 관심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상에서도 그런 수학과 과학 쪽에서 열심히 그런 관심사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률과 여기 세특에서도 한 번 풀어본 문제를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변형도 시켜보고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출제자 이제 내가 풀어보는 입장이 아니라 출제자의 입장에서 파악하려는 그런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저희 이제 그 학생으로 저희가 하나의 대상으로서 저희가 이제 높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한 줄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있잖아요. 하나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것들을 하나의 영역들을 다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종합적으로 저희가 학업성 지도, 적성, 인성의 평가 요소로 나눠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여봤을 때는 그 학생의 관심사
지속적으로 보이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보였을 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기부를 이런 식으로 한번 잘게 쪼개서 또 분석한 후에 그걸 하나로 모아 보았을 때 모습을 보면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력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인문계인데요. 인문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자연계가 수학, 과학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인문계는 국어, 영어, 사회를 좀 더 폭넓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넓게 어떤 것들이 동일하게 활동사, 수사, 교과 성적을 인문계는 좀 폭넓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옆에 예시 이런 동아리들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꾸준하게 참여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고 있고요. 또 수상에서도 이런 조금 영역의 수상에서 통해서 어떤 영역에 관심사를 갖고 있구나 그 상들의 또 질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성적 여기는 조금 다르죠. 국어, 영어, 사회 위에 필요한 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좀 어문학과에 간다면 제2외국어를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좀 상경 계열에 간다면 아무래도 경제나 수학 쪽 과목들도 저희가 또 이렇게 폭넓게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특 내용을 같이 확인해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경영학부 학생의 합격 생기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학교의 내신도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내신이죠. 근데 이 학생의 이제 활동들을 보면 일단 경영 동아리 타이틀만 경영 동아리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고 또 SNS를 통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획한 문구 제품을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까지 하죠. 학교 축제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교회 어떤 것들 하는 게 아니라 교내 축제라든지 교내 동아리 활동이 안에서 충분히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치 너무 거창한 활동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내 여러분들이 동아리라든지 축제 안에서라든지 수상이라든지 학교 수업 시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 능력, 그런 전공 어떤 적합성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하나의 활동은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꾸준히 지속됐을 때는 정말 학생부 종합평가에서는 매우 큰 모습들로 보여져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조금 감이 잡히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평가 이제 저희 학교 작년 입시 결과인데요. 경쟁률 보시면 아시지만 아까 교과전형 비해서 매우 높은 거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매우 높은 편이죠. 저희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요. 근데 반대로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 평균 보면 좀 보시면 대충 3점대에서 4점도 보이고, 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교과전형 내신은 교과에 비해서 꽤 편차도 있고 낮은 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전공 적성 부분에 대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50%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거에 활동에 자신 있는 분이시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기 이제 저희가 여기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 평균 내신을 보시지 않고 저기 내신 등급 최저, 선생님 7등급 학생도 붙었어요. 저도 6등급인데 붙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건 거짓이 아닙니다. 7등급에서 실제로 붙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평균 내신과 조금 떨어진 학생이 붙었다는 거 이유가 있겠죠. 정말 그 내신을 상쇄할 만한 정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많은 활동과 많은 그런 적성에서 또 많은 평가들을 받았기 때문에 붙었던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데이터를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문상경 계열입니다. 인문상경 계열도 굉장히 높죠. 저기 문화 콘텐츠 학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저희 학교 대표적인 학교 54대 1까지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최종 능력자 내신 등급 평균 보면 아까 이 자연계열 학생보다도 낮죠. 거의 3점대 중후반에서 4점대 초중반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네, 저희 학교 학종부 종합전형은 좀 더 내신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동일하게 이게 내신은 3점대 후반에서 4점대고, 근데 6등급 또 합격을 하였지만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저렇게 평균과 조금 떨어진 학생이 합격한 후에는 그걸 상쇄할 만한 정말 높은 활동과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걸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 학교의 최저 평균적인 내신 등급을 저희가 공개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에 비해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요. 저희 보시면 내신이 매우 우수해서 합격한 학생도 있지만 내신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해서 이렇게 활동한 정말 다양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점이 매우 돋보인다면 뭐 그런 것들을 잘 발현하면 내신에 조금 유불리도 여러분들이 그 활동의 우수성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완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저희 학교가 논술은 매년 뽑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30%랑 논술 70%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중요한 달라진 게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과 전형에서 살펴보았지만 이게 최저를 못 맞히는 학생들이 정말 의외로 꽤 있어서 아예 지원 제대로 실질적으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 수능 하나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고3 재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호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제 출제 범위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빨간색에 이때 살펴보듯이 수리 논술, 즉 자연계가 보는 학생들은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까지 범위가 되고요. 사회과학 논술, 인문 상경계 학생들이 보는 사회과학 논술을 보는 학생들은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수능 시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 논술 준비하면서 따로 공부하실 건 없고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곧 저희 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가 곧 이제 온라인 모의 논술을 진행해서 논술 문제 공개를 7월 말에 하고 논술 답안과 해설 동영상 공개는 8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설 동영상은 저희 학교가 작년에도 그렇고 출제하신 교수님이 직접 해설을 하는 동영상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희 학교 논술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런 온라인 모의 논술을 통해서 한번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술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여기도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있지만 올해는 최저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만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내신 등급도 평균 보시면 조금 학생부 종합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또 살짝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그렇게 크게 많이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저희 학교에 관심이 있는데 좀 교과나 학종에 좀 자신이 없는 학생은 이번에 최저도 폐지된 만큼 논술 전형에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같은 거 나와 있고요. 네, 논술 평균점과 최저점인데 항상 여기는 매년 달라지니까 예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상경계도 보시면 인문상경계는 굉장히 역시나 높죠. 논술은 항상 경쟁률이 높고요. 내신 평균 보시면 거의 4점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신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니까 관심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예체능 학생을 위한 재능 우수자 정의입니다. 저희 학교는 수시에 저렇게 체육 일반, 체육 상장, 체육 특기로 스포츠학과 학생을 뽑고 있고요. 또 무용, 실용음악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형이 실기가 우선입니다. 실기가 가장 많고 거기에 일부 종합이라든지 교과의 성적들이 혼합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일단 저희 여기서 살펴볼 건 최저가 있는 전형은 체육 일반 전형 하나 2합 7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고 나머지는 최저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번에 체육 상장 그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체육 특기랑 체육 상장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체육 특기는 저희 학교가 야구, 축구, 특기자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다 하고, 체육생장은 그거 이외에 저희가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이런 종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4개 종목 쪽이 있는데, 체육 특기는 야구, 축구, 그 체육상장은 뭐 아이스하키 등의 4개 종목. 자세한 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이 다르게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보통 실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서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저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최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저가 있는 전형은 저희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에서 2함 6이라고 했죠. 약대는 매우 높은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3개 등급 합 5고요. 나머지 학교는 2계함 6입니다. 다만 수능에서 필수 응시해야 되는 게 인문상경계는 사실 제한이 없는데요. 자연계열 학생만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하셔야 되고요. 또 사과탐 중에서 자연계열 학생은 과탐을 한 과목 이상 필수로 응시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만 한번 주의해 주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할 때 신경 써 주시면 되시고요. 또 이제 재능 우수자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개 등급 합 7인데 영어를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영어 하나에 뭐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와서 7을 맞추시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제 판영할 때 저희 인문상경 자연계는 국수영 사과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렇게 그렇게 반영하고요. 예체능은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만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동일하게 반영하고요. 또 이번에 생긴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는 지금 밑에처럼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반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까지 50분 아마 분량이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열심히 저희 학교의 강점부터 해서 저희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전형과 팁까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고 수시 원서 접수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더 많이 공부해 보시고 더 많이 알아보시고 또 저희에게 많이 연락해 보셔서 많은 고민과 끝에 또 저희 학교 지원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고 올 한 해가 웃을 수 있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학교 박람회를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